같은 시각 강 목사와 준수, 철영이 어디론가 바삐 걸어가고 있었다. 준수가 강 목사에게 말했다. 목사님, 근데 한규가 정말 거기 있을까요? 교적부는 꽤 오래전에 작성된 거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목사님. 한수영 연락도 계속 안 받는데 벌써 이사했을 수도 있죠. 그건 아닐 거예요. 형제님들도 알다시피 한수와 한규는 가족도 없이 어렸을 때부터 서로 의지하며 자라왔어요. 비록 한규가 형 말도 안 듣고 사고치고 해도 말도 없이 이사할 만큼 매정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규가 교도소에 있을 때 한수가 주기적으로 한규의 집을 청소하고 공과금도 냈다고 했으니 집은 그대로일 겁니다. 네, 목사님. 아니, 근데 우리 차를 너무 멀리 두고 온 거 아니에요? 생각보다 너무 걸어가는데 버스로 두 정거장은 나오겠어요. 이놈아, 투덜대지 말고 따라와. 거기 집 근처에는 주차장이 없어서 따로 주차하고 오는 거 아니야. 어린 놈이 어른들 계시는데 불평은? 준수가 철영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말했다. 철영은 억울한 듯이 구시렁거렸다. 아니, 나는 목사님 힘드실까봐 그렇죠. 날도 더운데 고생하시니까. 전 괜찮습니다. 형제님들 힘드시면 잠깐 쉬었다가 갈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직 이놈이 개념이 없어서 군대 전역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군기가 빠졌나 보네요. 에이, 형님 왜 이래요? 군대도 육군이면서. 나는 해병대란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FM이었는데. 강 목사는 철영의 해병대 얘기에 걸음을 멈추었다. 약간 놀란 듯 철영을 바라보며 강 목사가 말했다. 철용 형제 해병대 전역했어요? 고생 많이 했겠네. 하하하. 몇 기인? 강 목사의 물음에 철영은 순간 멈칫했고 주저하는 말투로 물음에 대답했다. 저 1295기입니다. 목사님 혹시 반가워요. 나는 711기. 필승! 강 목사의 대답에 철영은 반사적으로 차렷 자세를 취한 뒤 큰 목소리로 강 목사에게 경례했다.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강 목사 일행을 쳐다보았다. 강 목사는 웃으며 철영의 경례를 받았다. 철용 형제가 해병대라니까 더 반갑네요. 나한테는 앞으로 격려 안 해도 돼요. 불편하게 제식 같은 것도 안 해도 되고요. 아닙니다, 선배님. 어찌 하늘 같은 선배님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리고 선배보다 목사님으로 불러주세요. 할 수 있죠? 정말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철용 형제가 나한테 목사님으로 불러주는 것이 나한테는 더 감사한 일인걸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배님! 아니, 목사님! 이야, 이놈 이거 완전히 군기가 바짝 들었네. 너 이제 앞으로 목사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겠다. 몸이 완전히 경직된 철영에게 준수가 웃으며 말했다. 철영은 강 목사의 말에 조금씩 긴장이 풀렸다. 강 목사가 두 사람에게 흐뭇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자, 이제 갈까요?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목사님, 저기 건물인 것 같아요. 준수가 앞에 보이는 빌라 건물을 가리켰고 강 목사 일행은 준수가 지목한 빌라로 걸어갔다. 빌라 건물의 외관은 건축한 지 오래된 건물 같아 보였으며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다. 목사님, 한균의 집이 몇 층이에요? 여기 보면 B015니까 여기 지하 1층인 것 같네요. 집에 있나 확인해보죠. 강 목사가 휴대폰으로 교적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며 말했다. 호수 확인이 끝난 세 사람이 건물로 들어가려는 찰나 빌라 입구 옆에 한 승용차가 멈추었고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다. 박 형사였다. 박 형사는 강 목사를 보고 놀란 듯 말했다. 목사님? 여긴 어떻게? 아, 박 형사님이시군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또 뵙네요. 아, 준수 형제, 철영 형제. 여기 한수 사건 맡고 계시는 박 형사님이에요. 강 목사가 옆에 있는 준수와 철영에게 박 형사를 소개했고
한수 사건을 맡고 있다는 말에 준수와 철영이 놀라며 박 형사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는 한수와 진짜 친한 형 이준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님. 저는 한수 형하고 진짜 친한 동생 조철영이라고 합니다. 형사님, 저희 형 잘 좀 봐주세요. 한수 형 진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죽이거든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사람을 죽입니까? 네? 철영은 박 형사의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하듯 하소연하였고 박 형사는 순간 당황하며 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다. 그리곤 당황한 말투로 세 사람에게 말했다. 제가 사건 담당이라기보다는 네, 비슷한 거긴 하죠. 근데 목사님, 여기는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네, 한수 동생 주한규라고 여기가 집이라서요. 아까 한수도 보지 못하고 답답한 마음에 동생이면 그래도 뭔가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와봤습니다. 저랑 같은 목적지네요. 저도 주한규라는 친구에게 물어볼 게 있어서 왔거든요. 목적은 다르지만 네? 형사님께서는 그럼? 그건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럼 같이 들어가실까요? 박 형사는 강 목사의 말을 급히 가로막으며 빌라 입구로 먼저 들어갔고 강 목사 일행도 박 형사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B01호는 빌라 계단을 내려가서 바로 보이는 문이었다. 지하이긴 하지만 구조는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빌라 입구와 지하 1층 문이 서로 보이는 위치로 되어 있었다. 박 형사가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 찰나 강 목사가 박 형사를 제지하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의아해하는 박 형사에게 강 목사가 조용히 말했다. 형사님도 아시겠지만 한규가 전과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에게 형사가 찾아왔다고 하면 지레 겁부터 먹고 만나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다.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용히 뒤로 물러났고 강 목사가 문 앞에 섰다. 강 목사가 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한규야, 목사님이야. 안에 있니? 강 목사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고 집안에는 어떠한 기척 없이 조용했다. 강 목사는 몇 번 더 두드리며 한규를 불렀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다. 강 목사가 뒤를 돌아보며 박 형사에게 말했다. 집에 없는 것 같은데요. 어디 나갔나? 어디 숨은 곳 아닐까요? 네? 우리 한규가 무슨 사고라도 친 겁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 번 더 불러보시죠, 목사님. 네, 형사님. 강 목사는 한 번 더 문을 두드리며 한규를 불렀지만 문 안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때 빌라 입구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말했다. 아저씨들 누구예요? 지금 남의 집 앞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큰 소리에 모두 다 빌라 입구 쪽으로 고개를 돌려보았고 소리가 났던 빌라 입구 쪽에는 한 여성이 무리를 노려보며 서 있었다. 무리를 향해 소리친 여성은 아까 전 카페에 있던 예린이었다. 예린의 손에는 장을 보고 온 듯한 검정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표정은 화난 표정이었지만 긴장한 듯 몸은 경직되어 있었다. 박 형사는 김 실장과 같이 있던 여자였음을 단번에 알아보고 너무 놀라서 예린을 쳐다보았다. 강 목사 일행도 예린의 목소리에 놀라 예린을 쳐다보았고 예린과 박 형사, 강 목사 모두 서로를 바라보았다. 어느덧 예린의 뒤편으로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해가 구름에 가려지며 그림자가 빌라 안쪽을 들이우고 있었다.